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러브는 바로 요 글러브. 자, 나인 스포츠에서 나온 최지만 선수, 지금 현역으로 메이저리거인 최지만 선수 글러브입니다. 네, 실제 그 선수한테 올해 지급된 모델이고요. 뭐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가서 제가 길들인 걸 어쨌든 가공 의뢰가 들어와서 가공을 했습니다. 세 개 다 가공이 끝난 상태고요. 하나는 웹이 조립된 상태. 자, 최지만 선수는 나인 스포츠 글러브, 즉 국산 글러브를 미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선수 글러브에 대한 특징과 여러 가지 잡설들 한번 늘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메이저리그를 볼 때 최지만 선수 쓰던 글러브를 봤을 때 저는 이 패턴이 아닌 줄 알았어요. 미국 패턴에서 카피를 한 패턴인 줄 알았더니 가공을 해보니 이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의 패턴이더라고요. 네, 저도 잘못 봤어요. 지금 뭐냐? 여기가 잘려 있죠. 네, 여기가.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요런 미즈노 같은 스탠다드 타입의, 이거 TK가 나거든요. 타입의 글러브에서 요 배로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여기를. 보통은 포그면과 손등을 보면 배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파이핑으로 마감을 해서 그냥 끈으로 돌돌돌돌 감아놓은, 그래서 마치 오픈백처럼 이렇게 U자로 만들어낸 글러브예요. 그래서 두 개는 얘는 벌어져요. 미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양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 보면 여기 합봉돼서 붙어 있거든요. 힘줄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거라면 이 나인 스포츠 글러브는 이렇게 배로가 나와 있는 글러브를 배로를 없애서 이렇게 두 장을 맞춰 놓고 붙인 게 아니라 끈으로 묶어 놓은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이 FM18 모델, 요것도 제가 리뷰를 이제 분석과 리뷰를 올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도 FM18 모델과 비슷한, 아니면 A2000 2800 모델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자, 손등 보이시죠? 네, 여기가 잘려있는, 즉 결국엔 일본 스타일의 요런 스타일의 글러브라는 거. 네, 거기서 여기 이제 튜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색을 가미했어요. 어떤 거? 바로 이런 HF을 접목시켰죠. 네.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웹이 미제 글러브가 들어갔다 해서 미제 글러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패턴의 기본은 그냥 스탠다드 타입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웹이 들어갔을 때 스탠다드 타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웹이 분리가 되는 부분. 네, 그래서 닭발형의 웹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스탠다드 타입 글러브 중에서 보면 이렇게 웹 끝이 가죽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보는데, 아식스라든가 예전에 SSK 제품들 중에서 보면 여기가 잘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티스 그 일루미트 중에서 한 패턴을 갖다가 웹을 그렇게 튜닝을 해서 제가 판매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위아래처럼 똑같이 아래의 웹처럼 위에도 분리돼서 띄워놓는 거죠, 이렇게. 그럴 경우 뭐가 좋을까요? 이 끝에 조작력이 되게 좋아져요. FM18 모델이나 FM1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붙어 있어요, 옆에. 보통 흔하게 보는 롤링 스프리퍼드 미국 스타일처럼 붙어 있는 이 웹이라면, 더블 포스트 웹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더블 포스트 웹이지만 양 사이드가 가죽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2800 모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웹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틈 속으로 가죽이 다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고정이 돼 있는 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드가다라고 말하면 닭발 형태처럼 얘도 분리가 돼서 요 부분의 조작력이 좀 좋아지는 거죠. 예. 웹이 좀 연동되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완충력은 더 좋아지겠죠. 대신에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웹이 닭발 웹이 달렸다고 닭발도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형의 H웹이 달렸다 그래서 미제형도 아닌 그냥 일본 스탠다드 타입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제가 요거는 가공이 끝난 상태고, 이렇게 본체만 가공해놓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111로 기본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럼 포켓은 어딜까요? 이 배로가 올라오던 파여있던 위치는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루미트를 보면 여기 반달이 있으면 이쪽에다 놓고 반달이 없으면 이쪽에다 놓겠지만 사실은 어디죠? 여기가 포구 지점이에요. 즉 손등을 봤을 때 내 엄지 검지 사이. 이거는 미트 편에서 제가 늘 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런 형태의 스탠다드 타입의 미트와 관련된 거는 제가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몇인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많이 올려서 제가 확인 안 해서 일루미트 편에 나와요. 자, 공이 두 개가 있다.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게 여기다면, 자, 여기라면 글러브의 경우, 즉 검지중지 아래, 엄지 아랫벽 윗벽 이렇게 잡힌다면 미트는 바로 여기다 그랬죠.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보면, 즉 미트 포켓은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럼 그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손을 놓고 포구 지점에 놓고 논다면 어디냐? 바로 여기가 포구 지점인 거죠. 배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세요. 이쪽이라고 다 판단하시고 스탠다드 타입의 글러브를 끼고 어디다가 포켓을 놓냐? 다 대부분 여기다가 포켓을 세팅하고 있지만, 맞죠? 이 반달만 없애버려, 이 배로 부분만 없애버려도 이 반달 쪽은 공을 잡는 위치가 아니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트 사셔가지고 여기다 접목시켜버리면 이 부분은 다 찢어져 버립니다. 네, 닭발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닭발령에서 HF 아래 반달 부분 옆에가 찢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웹에 안 닿는 이 아랫부분이 기본 포켓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포구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물론 이 최지만 선수 이따 저녁 때 오겠지만 뭐 착수법에 따라서 둘 하나하나 착수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 더 밑에 세팅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뭘까요? 다 웹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랫벽, 윗벽 똑같이 전 111로 착수하고 기본으로 설명드릴게요. 아랫벽이 뭐다? 여기. 엄지는 앞으로 나와 있지만 내 아랫벽은 여기. 그래서 여기가 아랫벽이죠.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그렇다면 이 부분 웹이죠? 그러면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자, 글러브질은 젓가락질이다. 제가 앞에 영상에 올렸어요. 찾아보세요. 네. 자,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 아랫젓가락 고정시켜 놓고 윗젓가락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아랫벽은 고정돼 있으면 윗벽이 움직이는 게 바로 글러브질이고 미트질이에요. 이거는 글러브나 포수 미트나 똑같이 접목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웹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 웹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이 웹의 역할이 여기에 공이 닿으면 공이 멈춰지는 역할은 없어요. 웹이 공을 잡는 데는 잡아주지 않아요. 막아줄 뿐이에요. 완충시켜줄 뿐이에요. 그러면 스핀이 걸린 공을 멈춰주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바로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아랫벽은 받쳐놓고 윗젓가락만 이용해서 여기서 딱 물어주면 안 빠진다라는 거죠. 쉽게 앞에 영상에서 올렸던 거예요.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이렇게 쓴다. 받쳐놓고 이 빵빵한데 아랫벽, 윗벽 이 상태에서 아랫벽 놓고 윗벽 누르면 들 수 있지만 이거를 오므리면 같이 오므리면 빠진다라는 거,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그래서 최지만 선수 수비할 때 보면 다리를 일자로 찍는 학다리만 보지 마시고 롤링을 보시라는 거죠. 롤링이 들어가면 아랫젓가락 윗젓가락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오므리면 롤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므린 다음에 롤링을 하면 튀어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피니싱을 물어주면 안 빠지는, 힘이 전달되는, 확실히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트 같은 경우에는 웹이 전체적으로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완충되는 부분이 많겠죠. 배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글러브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온 끝난 거예요. 힘줘서 오므리면 돼요. 캐스터네츠 질이 돼요. 근데 공이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트 캐치할 때 앞을 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므린다? 말이 안 되는 동작이에요. 아랫벽 윗벽으로 오므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오므리고 싶다. 빡빡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입수부를 풀면 된다. 이렇게 입수만 풀어놓으면 아랫벽 윗벽 해도 잘 움직여요. 훨씬 부드럽죠.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물 없이 무령부하게 입수부를 채워놓은 것과 입수부를 풀어놓은 것,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조작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주먹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흔들면
네, 안음으로 들지만 이게 풀러져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잘 만나게 돼요. 그럼 211 거기다가 더 잘 오므고 싶어. 211 끼고 네, 이렇게 이게 미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을 팔이 잡듯이 잡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잡는다? 날라오는 공을 그냥 편안하게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어준다. 그러면 입수부를 풀어놓은 상태에서도 내가 글러브질 한다? 그러면 똑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1mm 길들인 것들 중에서 잘못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제 글러브들은 부드럽다, 일제 글러브는 딱딱하다, 하드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손등이 오픈이 되어 있는 글러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드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미제 글러브가 엄지심은 더 단단해요. 윌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윌슨이나 롤링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뼈대 자체가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최지만 선수 글러브가 훨씬 더 딱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일본 스타일대로. 그 말은 맞지만 글러브 물성 자체가 하드하다라는 편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입수부 크기라는 것도 있어요. 미제들은 대부분 입수부가 커요. 그러니까 힘줘서 오므리면 오므려져. 새 거거든요. 아, 부드럽구나. 그리고 이렇게 놓고 딱 우와 하드하구나. 이런 편견은 절대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에서 뭘 하냐, 진 이겨놓고 바닥을 넓혀놓고 딱딱딱딱딱 만나게 만들죠. 그게 뭐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내야 글러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똑같이 1mm에다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군데 업체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바닥은 소프트볼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네. 손은 괴리감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넓히면 넓힐수록 끝이 더 잘 만나기 쉽거든요. 그럼 공이 들어가도 만나요. 아, 길이 잘 들었구나. 그럼 이런 데 보면 입수부는 다 늘어나 있죠. 그래서 입수부를 너무 줄이시는 거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서 공을 계속 넓은 걸 이렇게 안 잡히니까 야구공 잡으려고 꽉 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콩 가지고 눌렀을 때 평 나가듯이 글러브가 좁아지면서 자꾸 손에서 빠지니까 사람들이 아, 입수부가 커서 손이 헐거워. 글러브질만 하면 공이 빠져. 그 다음 단계 뭐죠? 입수부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글러브가 바닥이 울고 배꼽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글러브 입수부와 관련된 영상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수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 하나가 편안하게 여유 있게 들어가고 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 약간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고요. 딱 두 개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냥 편안하게 딱 될 정도가 나한테 맞는 입수부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실제 지급될 거는 제가 한 칸을 다 늘려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커요. 지금 이렇게 한 네 손가락 들어가요. 네, 지만 내가 손이 크기 때문에 이따 와서 입수부 조정은 하겠지만 손도 큰데 212를 착수할 거기 때문에 212를 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여기서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름이 아닌 212로 틀어지면 이 지름이 되기 때문에 입수부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212를 낄 경우에. 그래서 입수부를 좀 늘려놨고 그 선수 손 크기에 감안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반 사회인분들은 그냥 212를 껴도 이 정도,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은 입수부라는 거. 예, 손가락이 하나 그냥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두 개 그냥 편안하게. 예,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도 조작 잘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웬만큼 라지 정도 되시는 분들도 그냥 원래 입수부 크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요렇게 입수부를 원위치 해놓은 글러브를 제가 보여주고 지만이한테 요걸 주고 두 개를 비교를 하라 그러겠죠, 제가. 그래서 어느 게 많아 편하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건 빡빡한데요? 이건 부드럽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따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워낙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자, 그래서 입수부에서 실수하는 거, 특히 1mm 주의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포구 지점. 네. 포구 지점 실수하는 거. 당연히 손에서 머니까 잘 못 멈춰지니까 쥐다 안 멈춰져 꽉 쥐어. 그래서 바닥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실수. 그래서 포구 지점 세팅 제일 처음 찾는 거, 볼집 찾는 거 첫째, 두 번째가 그 입수부. 세 번째 1mm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윗벽, 아랫벽이에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아까 요런 내야 글러브와 비슷한 항아리, 나팔꽃, 운동장 글러브가 가장 비슷한 1mm 여기 왔어요. 네, 아 기가 막히죠. 네. 글러브 딱 끼면 그냥 팍 대고 공 들어가요. 입수부도 줄여놨네. 어우, 제 손에 타이트해요.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사회인 야구에서. 와우, 잡혔어. 막 박혀. 안 빠져. 왜? 안 빠지게 여기도 꺾어. 예. 근데 휘어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예. 소프트볼 공이 잡히네. 근데 야구공은 돌아. 즉 야구를 하는 1루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트볼 미터를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왜? 진짜 소프트볼 선수 거예요. 전에 제가 아식스 아식스 1루미터 가지고 계속 포스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막 했던 거 있었어요. 영상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그 친구가 또 맡겼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 2개를. 네, 이 친구는 지금 실업팀 소프트볼 포수고요. 네, 선수고 포수를 보고 있고 국가대표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희 손님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손이 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걸 212로 착수하고 저는 손이 안 들어가니까 112로 낄 거고요. 소프트볼 포수 미트로 이 미트를 활용합니다. 자, 소프트볼은 포수 미트 모양처럼 생긴 포수 미트도 있지만 일루수 미트 가지고도 포수를 본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즈노 카탈로그 보시면 일루수.포수와 포수.일루수 겸용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완벽한 소프트볼 글러브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일루수용 야구에 쓰는 일루수 미트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뭐죠? 이걸 감어.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여기 꺾다 보면 이게 걸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오므려져. 얘는 소프트볼 공을 잡기 때문에 안 오므려져도 돼요. 이미 충분히 물려 있잖아요. 근데 야구공 같은 경우는 위인 입술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즉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꺾는 거죠. 계속. 선수들이 만지는 거 뭐 이렇게 꺾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들어갈 공간도 막을 뿐더러 이게 여기는 안 움직이고 아래만 움직이네. 즉 글러브 위에를 뭔가 딱 잡고 있어. 그리고 오므리니까 이렇게 좁아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런 완벽한 소프트볼 포수 미트를 가지고 사회인 야구에서 저한테 의뢰하는 일루미터를 정말 많이 봐요. 거의 동일한 모델들을. 왜?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일루미터에도 똑같이 접목시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이건 입수가 풀려져 있으니까 입수가 묶여져 있는 걸로. 잡았어. 아랫벽, 윗벽 다 잡히는 건데 이걸 돌려. 예. 잡혀 있는데 말아. 계속 말아. 그럼 이게 물릴까요? 말려 있는데 안 물려요. 예. 누가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윗벽 아랫벽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웹에서 치고받고 안 멈춰지죠. 그러니까 꽉 쥐어. 그래서 밑에는 좁아져.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루미터에서 주의하실 건 뭐죠? 이거 꺾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근데 왜 자꾸 꺾을까요? 저는 이거 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왼손잡이 일루미터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휘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를 보실 때 아니면 일본 프로야구를 보셔도 돼요. 일루수 미트를 꼭 보시라고 그때 그 선수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손잡이 미트들은 많이 휘어 있어요. 왜? 송구 방향이 이렇게 오니까 일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손잡이가 던지면 공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물론 사회인 야구는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렇게 중력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나가려는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을 챘다면. 왼손잡이 입장에서 보면 미트를 오른손에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오겠지만 왼손잡이 입장에서 밑을 이렇게 그러면 도망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웹 쪽으로도 많이 받고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을 흉내내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야수 글러브 자체를 바닥을 넓혀놓고 여기 휘어서 이렇게 만나는 스타일들을 일루미터에다 똑같이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게 길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딱딱딱딱딱 만나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이 FM18 모델이에요. 처음부터 보면 약간 이렇게 나와요. 메이커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 들인 FM18 모델은 윗벽 아랫벽 하면 여기가 안 물려요. 아랫벽 윗벽을 처음 제거해서 이건 잘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물면 돌아. 여기 잡혀. 여기 공간이 생겨. 돌아. 그럼 도는 걸 잡으려고 하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버려요. 여길 잡고 있으면 중간 부분은
돌아서 계속 빠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제 일루미트 가공할 때 예전에도 미제편 2800편도 올린다고 제가 약속드렸으니까 올릴 거예요. 이런 모델들을 보면 가공이 끝났을 때 보면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다 물리는 가공이 끝나면. 그래서 어디든 다 물려서 안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백핸드를 쳐도 안 빠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단단한 뼈대의 글러브, 즉 여기가 단단한 미트라는 거 보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루미트는 뼈대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제 스타일 일루미트보다 일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네, 특이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는 일루미트도 있어요. 예, 미제치고 엄청 단단해요. 네,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저는 단단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TV를 보면 최지만 선수가 수비할 때 보면 글러브가 내가 낭창낭창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슬로우 카메라로 찍으면 방망이도 출렁거리게 보이고 공도 찌그러지는 것처럼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힘을 이겨내야 돼요. 특히 송구 스피드도 사회인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회인 야구는 낭창낭창하면 더 잘 잡힐까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포구면이 부드러운 건 괜찮아요. 근데 뼈대는 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공이 밀려나가거나 그렇지 않고 타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뼈대는 단단한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물는 게 아니라 포구면이 훨씬 부드러워야겠죠. 공의 스피드가 즉 완충이 잘 돼야겠죠. 스피드가 느리니까 밀고 들어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뼈대나 전체적인 물성이 흐물텅거린 그런 미트가 더 사회인야구에서 더 잘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일루미트를 잘 쓰시려면 손이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야수 글러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식처럼 막 부드럽게 무령배가지고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게 하부작 잡히니까 잘 잡힌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뻣뻣한 손 모양을 글러브의 물성을 바꿔서 부드럽게 해서 공을 더 잘 잡겠다고 접근한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구 경력이 좀 있으시고 야구 잘하시는 분들 글러브 보시면 그냥 단단하게 살아있잖아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가공 끝난 거 이런 것들 이 정도 물성이면 충분히 부드럽고 사회인분들 저희 공방 오신 분들 수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다 쓰시거든요. 왜? 글러브가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뭐예요? 손에 힘이 빠져 있고 핸들링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벌려서 글러브 딱딱하다고 이게 벌려서 손 검지대고 이렇게 해서 오므리고 있으면 네.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땅볼 칠 때도 막 빡 치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글러브라는 게 어느 정도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글러브를 쓰시려면 손에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루미트 특히나 일루수를 팀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미트 가지고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작은 내야 글러브, 야수 글러브로 연습을 좀 캐치볼이나 땅볼 잡는 거, 핸들링 연습 같은 거 많이 하시면 그러면서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제가 올렸던 롤링 핸들링 10개의 숏바운드 영상 같은 걸 연습을 하시면 일루미트 쓰시면 훨씬 크고 뼈대도 단단하고 들어갈 정확한 포구점이 아닌 부분에 있을 때 이만큼이 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웹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럼 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은 글러브 이게 바로 일루미트잖아요. 그래서 야수 글러브를 쓰시는 게 그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저는 일루미트를 잘 쓰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 중에서 일루수 잘 보시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왼손잡이 분들은 투수 일루 외야밖에 없잖아요.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내야를 또 안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외야 글러브를 오래 쓰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수 글러브를 잘못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밑에서 딱 맞닥뜨리면 그걸 그대로 이런 스타일을 밑에다 잘못 접근시키는 그런 오류와 동일하게 본인들이 오류가 발생하면서 공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방 오시면 진짜 공발바닥 소발바닥 이거 맨손으로 공 받는 거 받아 놔 심지어는 이런 연식구 가지고 공 캐칭하는 거 이렇게 튕겨내지 않고 힘 빼게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른손잡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글러브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뭐 항아리 나팔꽃 운동장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접이 글러브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설픈 각 있는 걸로 손이 잘못돼 있으면 밑에서 완전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일루미트 본인께 이렇게 막 공이 도는 형태의 미트다. 그럼 차라리 반 접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반 접으세요. 그게 더 잘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역설적으로 한마디 하죠. 그럼 왜 미즈노 프로 사냐고요. 싸구려 그냥 반 탁 접힌 거 사지. 예, 이렇게까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자,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첫째, 포구 지점 정확히 찾자. 또 2번째 뭐였죠? 요거 입수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자. 3번째, 뼈대 휘지 말자. 한 가지 더 하자면 뼈대 휘지 말자는 게 결국 뼈대를 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장을 만들어서 안 오므려드니까 이렇게 감싸 놓는 거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운동장이나 항아리 만들지 말자. 요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지만 선수 일루미트를 통해서 제가 일루미트 사용법과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이 밑에 특징 말씀드렸어요. 스탠다드 타입을 가지고 변형, 저는 적절하게 잘 변형한 미트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분리된 웹을 접목시킨 거. 제가 예전에 이것도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닭발 일루미트의 그물 티벨트 웹을 만들었던 게 접니다. 네. 네. 하나 김태균 선수 때였을 거예요. 제가 조일이 하던 당시에 이 H웹밖에 이 더블 포스트 웹밖에 없을 당시에 요 웹밖에 없었는데 닭발 밑에다가 그물을 넣어달라 그러는 게 이제 웹이 약하고 공이 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서 반달 그물 이거를 포스트 하나를 놓고 티벨트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뭐 몇몇 업체에서는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닭발에다가 티벨트에 그물앱에다 반달 밑에 달린 거. 네, 그거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접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처음이라도 할 수 없는 게 윌슨에서 그런 웹이 있었거든요. 사실 올라운드 그 CJ 윌슨 웹, 네, 그거 단 거예요. 네. 양산을 그렇게 한 거지만 어쨌든 요렇게 반달을 이 배로 부분을 없애서 요렇게 U자로 만들어낸 건 어쨌든 나인 스포츠 사장님의 나름의 선택 픽이었고요. 다음에 안에 보시면 보관 가죽이 하나 덧대 있어요. 아무래도 공이 우리가 받는 송구 스피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 겹을 더 대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은 픽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걸 속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외부에다 뺀 것도 저는 괜찮은 픽이라고 해요. 대신에 앞소바는 안 들어있어요. 일루미트에 앞소바 들어가면 진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Q 시리즈 일루미트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내피나 외피와의 조작감 그런 부분과 별개로 손등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앞소바식으로 이렇게 가죽을 한 겹 더 뗀 거는 좋다고 보고요. 사회인분들은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얇은 가죽을 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은 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픽도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인스포츠 일루미트 저도 처음 보네요. 특히 요런 스타일은 기존에 봤던 것들은 다른 패턴의 그냥 스탠다드 타입의 일루미트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넥센 선수 가공만 했던 것도 있고 한데 요런 스타일은 제가 처음 봤고요. 나인스포츠 사장님 네 친합니다. 네. 연락 안 한 지 꽤 됐지만 한동안 친했었습니다. 네, 나인스포츠 사장님도 제가 조일이 광희문 앞에 조일이 매장할 때 그 건너편에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저 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 그걸로 가시는 것까지 봤었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20대 후반 때부터 뵀던 분이고 연락 안 한 지 꽤 됐죠. 네, 조일이 그만두고 나서도 동대문 나갈 때 가끔 들리고 했었었는데 잘 지내시죠? 네, 어쨌든.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 시애틀 메리너스 마이너리그 소속일 때 그 당시에 저한테 왔었을 저희 잠실 유니크 있을 때 저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썼던 글러브가 HB라는 회사의 글러브를 썼었어요. 네, 그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은 바로 조일이 부산의 김해산업사에서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데 국산 글러브를 계속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윌슨이나 롤링스 같은 거 쓰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네. 에이전트도 그랬대요. 윌슨 쓰면 1년에 2만 불, 롤링스 쓰면 4만 불. 네. 돈을 받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범 경기 엔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너 리거가 아니었죠. 네.
파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으니까 구단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만 돼도 벌써 금액이 2만 불, 4만 불이에요. 글러브만 써줘도. 근데 안 바꿨대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랬대요. 지만이한테 왜 안 바꾸냐. 그래서 지만이가 그럼 형도 내가 더 좋은 에이전트 만나면 바꿔야 돼 라고 해서 네. 네,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인스포츠도 제가 봤을 때 지만이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장님이 뭐 계속 지원할 것 같고 스폰할 것 같고요. 지만이 같은 경우도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폰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겁니다. 저 좋은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별 그게 없으면 계속 이걸 쓸 것 같고요. 어쨌든 야구용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이런 국산 브랜드가 네 이게 TV에 나온다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같이 즐거워 뭐 축하해야 될 일이고 실제로 계속 써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인스포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암가드, 풋가드 오더를 국산하신 또 최초로 하셨고 또 나인 배트도 하고 계시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나인스포츠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하는 친구들은 요즘 야구하는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오래된 회사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내일 출국하는구나. 내일 출국하는 최지만 선수도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선수로서 야수로서 뛰는 이제 몇 안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벌써 32이랍니다. 제가 걔를 15살 때부터 봤는데 네,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전성기에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이 미트 가지고 미국에서도 멋지게 또 수비 요정으로서 활약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일루 수비하는 거 보면 네 멋있잖아요. 잘하잖아요.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는. 네, 수비 요정. 네. 아무튼 그래서 요 미트 나중에 최지만 모델 양산되는 모델이 있으면 요 스펙 참고하셔가지고 요런 특징이 있는 미트구나 하고 나인스포츠 거 구매하실 때 특징을 보고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요 FM18 모델 요 스타일 이것도 많이들 롤링스 거에서 많이 하는 모델 중 하나거든요. 2800 베이스랑 좀 다른 베이스잖아요. 요거랑 윌슨 2013 모델 비교해서 요 스타일은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일루미트 전에 찍는다 그래놓고 계속 못 찍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또 일루미트 좀 더 나갔다가 야수 글러브 다시 또 풀고 또 포즈 미트도 지금 아몬드 모양 미트가 또 3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한번 또 찍어야 되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러브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또 열심히 마무리 져서 이따 저녁 때 또 찾아갈 수 있게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루미트 편들은 진짜로 공통점들 야수 부분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인풋이 되면 오류가 증폭된다라는 거 그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